오늘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한 해라고 불릴 정도로 암울했던 2018년도 망한 영화 10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 제작비 대비 적자를 본 영화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게 망한 거 아닌가? 어쨌든 순서는 작품성이나 흥행 여부를 떠나 개봉순으로 정했으니 순위와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1월에 개봉한 영화 염력입니다. 연상호 감독과 유승용 배우가 만나 개봉하기도 전에 큰 기대를 모았었죠. 그도 그럴 게 연상호 감독은 필모부터가 독특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주목을 받은 감독이죠. 보통의 애니메이션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와 어두운 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영화라는 신선함과 흥행 모두를 잡으면서 애니메이션을 넘어 영화까지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걸까요? 과연 염력이라는 좀 뻔한 초능력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 했는데 결론은 염력으로 연병하는 영화로 남았습니다. 제작비 130억, 손익분기 400만에 90만 명만 동원하며 가셨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인랑입니다. 김지훈 감독과 꽃미남 배우 강동원, 정우성 씨가 만난 영화죠. 염력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감독부터가 한국 영화에 손꼽히는 김지훈 감독입니다. 필모는 장화홍련,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최근 밀정까지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화려한 과거와 달리 이 영화는 정말 초라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제작비 역시 230억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였지만 그냥 슈트만 멋있는 코스프레 영화로 남았습니다. 손익분기 600만에 89만 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아주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영화 물개입니다. 제목을 괴물로 하기엔 이미 천만 영화의 그늘이 있어서 그런지 뒤집어 물개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물론 그 나름의 단어 뜻이 있지만 약간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미 영화를 안 봐도 내용을 다 알 것 같은 사극판 괴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무엇보다 영화 속 괴수가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물개는 재미는 둘째치고 물개마저도 별다른 매력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배경에 괴수가 나타났다는 소재가 발목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되었죠. 제작비 120억, 손익분기 300만에 70만으로 돈 물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영화 안시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시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고구려 안시성 전투를 다룬 만큼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쳐두고 전투씬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포함시킨 이유는 막대한 제작비와 초호화 캐스팅, 그리고 추석 대목을 노린 개봉일자 등등을 고려한다면 아슬아슬하게 겨우 본전만 건진 것이 아쉽습니다. 최악의 한 해 속에 그래도 적자를 안 본 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제작비 220억, 손익분기 550만 이상에 540만으로 간신히 안 가고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 협상과 명당입니다. 이 두 영화를 같이 묶은 이유는 앞선 안시성과 더불어 9월 19일 동시 개봉한 한국 영화 트리오입니다. 세 영화 모두 추석 대박을 노린 영화입니다만 결국 모두 쪽박을 차며 쓸쓸하게 퇴장을 했죠. 협상은 손예진 씨와 현빈 씨 얼굴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정작 관객과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제작비 100억, 손익분기 300만에 190만 명으로 그치면서 가셨습니다. 명당은 역학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관상과 궁합에 이어 풍수 지리설을 다룬 영화로 부동산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특성상
흥미롭지 않을까 했지만 파보니 결국 남은 건 조승우 씨의 연기만 있고 명당이 아닌 흉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작비 120억, 손익분기 300만에 200만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역학 3부작 중 관상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흥행이 없었네요. 7번째 영화 창월입니다. 사극판 좀비물이란 소재에 너무 집착을 한 건지 영화의 개연성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영화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주인공 하드캐리 역시 후반부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며 주요 인물이라 하여 좀비에게 물리지 않고 물린다 하더라도 감염이 안 되는 등 어거지 설정이 난무합니다. 그나마 좀비물 매니아층이 나름 두터운 편이라 관객들이 더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작비 170억, 손익분기 380만에 160만으로 멀리 가셨습니다. 8번째 영화 스윙키즈입니다. 써니의 김영철 감독이 다시 한번 음악과 춤이란 주제로 흥행을 다짐한 영화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영화 써니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음악이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역 배우들의 앙상블이 조화로웠다면 이번 스윙키즈는 공감대 형성 실패에 배우들의 부조화가 더해지면서 재미와 감동, 두 마리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작비 150억, 손익분기 370만에 140만으로 역시 가셨습니다. 9번째 영화 PMC 더 벙커입니다. 우선 하정우와 이선균의 조합이라 무언가 신선해 보이고 새로운 한국형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나서 기대를 한 작품입니다만 열고 보니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고 반미, 친북 성향이 짙은 그저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액션씬 역시 그닥 멋있지 않습니다. 1인칭 시점 등 무언가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신사나운 연출과 답답한 전개는 더더욱 흥행을 벙커 안에 가두고 버리고 말았죠. 게다가 하정우 씨의 영어 연기와 이선균 씨의 북한 사투리는 제작비 160억에 손익분기 400만, 관객수 160만으로 역시 멀리 가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영화 바로 마야광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죠. 우선 우민호 감독은 전작 내부자들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다음 작품 역시 기대가 되는 감독 최우선순위였죠. 이번 영화는 마약을 주제로 하며 주연 배우는 무려 송강호라니. 게다가 개봉 당시 마약 문제가 대두되는 그 시기도 아주 적절했고 이래저래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약왕이란 이두삼 캐릭터는 전혀 매력이 없고 어디선가 본 듯한 클리셰 번복에 이야기의 흐름이나 개연성은 모두 허술했습니다. 킬링타임처럼 영화가 주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통해 결국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소재만 가지고 이야기를 벌리다가 허둥지둥 마무리하는 영화밖에 안 됐죠. 제작비 170억에 손익분기 400만, 관객수 180만으로 갔습니다. 우민호 감독은 내부자들로 홈런을 치고 마야광으로 병사를 쳤는데요. 곧 1월에 개봉하는 남산의 부장들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힘든데 말이죠. 내부자들에서 호흡을 맞춰본 배우 이병헌 씨도 합세했겠다. 무언가 좋은 기운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혹시 모르죠. 마야광이 망한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우민호 감독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국 영화 최악의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온 만큼 2020년에는
어떤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가 더더욱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